안녕하십니까, 키스타팀입니다. 오늘은 키스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1탄 연구노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연구노트 지원 사업 Q&A를 도와주실 연구노트 담당자를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공공인력사업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연구노트, 보통 저희 쪽으로 이제 기업분들 아니면 대학 공공연분들께서 많이 질문을 저희 쪽으로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둘씩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리는 편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출처가 어디일까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연구노트 포탈을 운영 중에 있는데, 연구노트 포탈의 Q&A 이쪽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을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오는 부분을 발췌해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일단 포털에도 Q&A 쪽에 해당 저희 질문 사항들이 전체가 다 올라가 있으니 해당 부분을 먼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2차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고 주임님께서 답변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가보시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구노트가 뭐죠? 네, 연구노트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노트는 리서처 노트라고 해서 발음이 좀 좋지는 않은데, 보통 연구 과정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등등을 연구노트에 기재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칭해서 연구노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노트의 보통 목적 같은 경우는 실험 진도에 대한 기록, 순차적인 시간 대비 실험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법, 그리고 뭐 해당 부분에 대한 고찰, 이런 부분들이 연구노트에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향후에 이제 뭐 연구자분들께서 안 좋은 일을 당하셨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법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구노트를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구노트에는 무엇을 기입해야 되는 거죠?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구노트에는 굉장히 자세한 모든 연구의 과정 그리고 내용들을 기록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은 실험의 목적, 그 다음에 그 계획, 해당 부분에 대한 절차에 따른 순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장치, 뭐 브랜드명, 뭐 회사명, 아니면 농도부터 시작해서 일단 모든 실험에 들어가는 해당하는 내용들 전체를 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 그거에 대한 고찰, 이 고찰을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해당 실험을 좀 더 잘 되게끔 끌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니까 서명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보통 서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연구노트의 가장 필수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연구노트에는 해당 기록자 그리고 확인자의 서명, 기록자, 확인자 서명한 날짜가 들어가야 법적 입증 자료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다른 거는 혹시 물론 현장에서 진행을 하시다가 빠뜨릴 수 있는데요. 이 확인자의 서명 그리고 날짜 등은 무조건 기입을 해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연구노트를 집에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일반적으로는 연구노트는 보통 관리기관에서 시건장치 등을 통해서 이제 보관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집에 가져간다면 일단은 첫 번째 위변조에 대해서 우려가 분명히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 훼손의 가능성이 있고 분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분은 되게 호방한 분인 것 같아요. 네. 특허가 될 가능성이 적은 연구까지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게 좋은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특허가 될 가능성이 적은 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앞에 문구를 빼면 저희 기관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어디까지 작성해야 되는지? 분량이라든지 주기라든지, 보통 일단은 첫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이 얼마나 작성을 해야 되냐,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주기로 작성을 해야 되냐, 대부분의 연구자분들께서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셨던 거고요. 이 내용은 진짜 간단하게 말해서 작성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제 일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일단 지침상, 그리고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 그리고 혁신법 시행령 세 가지에 대해서도 연구노트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서 모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연구노트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런 부분들까지 작성을 해야 되냐, 일단은 작성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특허가 될
가능성이 적더라도 이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보험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었을 때 내 연구에 대해서 증명해 줄 수 있는 건 연구노트밖에 없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일단 저희가 이런 질문이 나올까봐 제가 이 연구노트 저희 실물 저희 원에서 제작하고 있는 연구노트 가져왔습니다. 아, 이게 연구노트입니까? 네, 맞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한번 더 보여주시죠, 잘 보이게.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내재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과 같이 양질의 종이로 된 다 일반적인 A4지가 아니라 양질의 종이로 된 연구노트입니다. 그리고 연구노트는 30년 보존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훼손 그리고 위변 방지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좋은 재질의 연구노트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보통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노트 포털에 들어가시면 서면 연구노트 지원이라고 해서 기업분들께 연구노트를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아직 소진량이 다 차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당 부분을 많이 신청하셔서 연구노트를 쓰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동안 연구노트 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 형식의 연구노트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새로운 형식을 갖춘 노트에 그동안의 연구 기록을 그대로 옮겨 적어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질문 자체부터 이제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연구자분들께서 저희 쪽으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네. 해당 부분은 현재 개정이 된 상황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로 연구노트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해당 부분의 뭐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자율성을 강화한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형식으로 옮겨 적는다, 그렇다고 하면 A라는 연구노트에서 B라는 연구노트로 옮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연구노트를 현재 여태까지 작성을 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새로 작성한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입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A라는 연구노트를 참고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기록을 남겨주시는 것이 향후에 법적 입증 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옮겨 적는 게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옮겨 적더라도 옮겨 적었다는 증빙을 꼭 네. 남겨라. 연구노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보통 저희 쪽으로 기업을 컨설팅을 나가거나 아니면 대학 공공연 분들께서 저희 쪽으로 질문을 가장 많이 주시는 게, 연구자분께서 뭐 휴가를 가시거나 출장 등을 위해서 약간의 공백 기간을 갖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공백 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향후에 당연히 법적 입증 자료로 채택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해당 부분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면, 보통 연구노트 작성 후에 그 부분에 밑줄을 긋고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내가 출장 아니면 휴가다라는 기록을 남겨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다 이제 기록자 그리고 확인자의 서명 그리고 그 확인받은 날짜까지 작성을 해주시고, 이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연구노트를 작성을 하시면 그 부분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 이분은 되게 다급해요. 자, 연구노트를 파손했거나 분실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구노트를 이제 파손하거나 불신했을 경우 뭐 새로운 부분에다 이제 연구노트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일단 어쩔 수 없이 작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신에 해당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노트는 기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뭐 해당 부분을 분실했다라든지 파손했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해당 부분에 기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과거에 작성된 연구노트의 날짜를 기입하지 않고 기록을 하였대요. 네. 만약에 과거에 작성된 연구노트에 지금 일자를 기입해도 괜찮나요? 라고 했었어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통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 서면 연구노트를 쓰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물론 해당 부분 당연히 이제 쓰시다 보면은 까먹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연구노트라는 건 해당 일시에 연구를 진행한 장소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작성하는 게 연구노트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에 집중을 하셔서 지나간 거는 좀 잊으시고 현재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빠짐없이 기록한다,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밀린 일기처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실험 도중 잘못된 계산 등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동일한 맥락입니다. 보통 뭐 오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선을 긋고 표시를 한 후에 거기다 이제 기록자 확인자의 서명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날짜까지 써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런 부분을 인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굉장히 많이 한다면 그 나중에 위변조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높아지는 부분이 있으니 최대한 수정을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보니까 거의 실험실 막내급의 이제 연구원분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연구노트에 많은 양의 실험 데이터를 전부 부착하거나 기록하여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일단은 아까 동일한 내용인데요. 연구노트 같은 경우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로그 데이터까지 전부 다 연구노트에 부착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그 데이터 자체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관련된 데이터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연구노트에 붙이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데이터를 모아놓은 관련된 책자를 두시고 거기다 1년분을 기재하신 다음에 해당 부분 따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노트에다가 기록을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연구노트 작성 시 빈 공간의 범위는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예를 들면 한 줄 띄어 쓴 공간도 빈 공간으로 보고 다 사선 처리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뭐 이하 여백이라는 말을 문서상에 쓰실 거예요. 해당 부분에 충분히 뭘 기재를 할 수 있겠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의 여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백에다가 왜 사선 표시를 하냐면 사선 표시는 더 이상 해당 부분의 공간을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만약에 다른 연구자가 해당 부분에 기재를 하셨다면 그러면 당연히 연구노트의 위변조가 되겠죠. 그래서 연구노트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사선 표시를 긋고 진행을 하신다면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내용을 쓰더라도 이 부분은 애초에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한 줄 정도라는데 이 정도는 상식적인 선에서 사선까지 그을 필요 없다. 그렇죠. 이 얘기죠? 맞습니다. 상식이 중요하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내 연구 노트를 누구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기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서명을 받으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일단 해당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연구 노트는 연구 과정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중간에 추가 삽입이 없고 기록된 날짜가 연구에 진행되었다는 신뢰성을 드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연구 노트는 이제 법적 증빙자료 채택이 목적일 텐데요. 이 법적 증빙자료 채택이 되려면 그 연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뭐 그냥 날림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대충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쓰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당 연구에 보통 참여하시는 동료 연구자분들 확인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사수가 퇴사를 했어요. 그 연구를 이어받았는데 이 경우에는 연구 노트를 새롭게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새롭다는 게 사수가 쓰던 연구 노트는 두고 본인 것을 따로 새로. 보통 연구자는 1연구 노트가 원칙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따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게 좋으시고요. 나중에 뭐 보통 뭐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얽매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 명당 한 권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노트 지침 이 부분을 보시면 뭐 자율적으로 정한다, 자체 지침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하지만 연구노트 자체에 뭐 소유권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개발 과제 연차별로 종료가 되는 시점이 또 따로 있을 거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약간 관리자급의 연구원분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연구노트를 작성하던 연구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경우 연구노트는 누구 소유인가요?
연구 노트 지침에 보시면 연구 노트에 대한 권리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개발의 소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구 개발 기관, 관리하는 기관에서 보통 그 소유권을 가져가고요. 예외상으로는 위탁 연구 개발 기관인데 네. 위탁 연구 개발 기관일 경우 주관 기관이 소유하게끔 연구 노트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노트는 원본을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다음입니다. 서면 연구 노트를 작성하고 있는데 네. 전자 연구 노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전자 연구 노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전자 연구 노트는 일단은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서면 연구 노트는 쓰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부분마다 기록자 확인자의 서명까지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2명이 필요한 거죠. 기록자 1명, 확인자 1명. 예. 그 이후에 뭐 해당 부분에 대한 부착물을 부착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연구자 분들께서도 번거롭다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전자 연구 노트 같은 경우는 장점은 명확합니다. 보통 검색의 용이성이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DB로 올라가는 부분이 나중에 검색하기 편안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재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당연히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검색해서 본인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보통은 이제 목차의 형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당연히 기존에 자기가 했었던 연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서면 연구 노트는 해당 부분에 일련번호를 기재를 해서 열심히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작성할 수 있고요. 전자 연구 노트 시스템에 의해 작성된 기록물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자 연구 노트, 서면 연구 노트도 결국에는 모두 다 통틀어서 연구 노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노트의 요건 중에 하나, 첫 번째 위변조 방지 기능이고요. 네.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 효력은 아니지만 제3자가 재현 가능할 수 있게끔 네. 작성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연구 노트의 요건입니다. 이거는 서면, 전자 모든 연구 노트 다 통틀어서 들어가는 요건이고요. 네. 전자 연구 노트의 이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갖춰야 되는 기능. 네. 이 부분은 전자 연구 노트로 따지면 타임 스탬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위변조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언제 인증을 받았는지 이거에 대한 시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는 기간,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어서 해당 부분이 들어가면은 법적 인증 자료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계속 전자 연구 노트 관련 질문입니다. 첨부 파일에 대해서도 시점 인증과 3자 확인을 꼭 받아야 되나요? 라는 건데. 첨부 파일도 보통은 전자연구 노트를 업로드를 할 때는 네. 이 부분들이 한 개 이제 파일을 묶여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묶인 부분에 대해서 시점 인증, 아까 말씀드렸던 타임 스탬프가 이제 찍히는 형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 부분도 한 번만 인증을 받으면 되는 거고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인증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연구노트 포털에 올라온 질문이고요. 저희 현장에서 질문 사항이 있다고 해서 연구노트 미작성 시에 연구자들에게 따로 미치는 그런 불이익은 없을까요? 불이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이제 참여하고 계신 연구자분들께서는 단계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부분의 이제 증빙으로 연구 노트를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해당 부분이 없으면 연구를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불이익은 향후에 어떤 문제가 터졌었을 때 해당하는 연구 노트로 증빙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불가능하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연구자들에게 뭐 불이익이 끼쳐진 그런 판례나 사례, 그런 예시들이 있을까요? 판례는 뭐 직무발병 보상금입니다. 이거는 불이익은 아니고 오히려 이익이 된 부분인데요. 어떤 연구자분이 퇴사를 하시고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회사 쪽에다가 요청을 하셨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연구자가 퇴사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한 부분이다.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결국에는 소송이 걸리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구 노트를 잘 작성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빙이 인정이 돼서 해당 일자에 이 연구자가 회사 재직 시에 다녔던 그 연구랑 동일한 내용이다 라고 해서 입증이 됐고, 그래서 직무 발명 보상금을 타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연구노트 포털에 있는 질문과 저희 현장에서 질문해 주신 내용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여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 영상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 또 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구노트 포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iba노트.or.kr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Q&A 쪽에다가 해당 내용을 이제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작성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이주임님 감사드리고요. 네. 향후에 또 포털에 질문이 많이 쌓이면 또 한번 진행해도 괜찮겠네요. 그럼요. 그때는 가장 많이 나온 Q&A 순으로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